네, 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1월 11일 금일 주식시장에서 상승한 종목 중에서 향후 더 크게 오를 만한 추세가 있는 종목 34종목을 골라봤고요. 종목에 대해서 리뷰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바로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날 미국 CPI가 발표되면서 미국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10시 반에 CPI가 발표될 시점에 나스닥이 한 3% 이상 오르길래 오늘은 배신을 하지 않는구나. 그간에 항상 배신을 때렸잖아요, CPI가. 그래서 그 정도 보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7%, 10%가 오른 거예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여파로 코스닥이 3.8%, 코스피가 3.8%, 코스닥이 3.3%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국내 증시는 미국보다 덜 올랐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이런 인공지능의 그 기계적 매매 비중이 한 8, 90%로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그냥 인공지능이 그 추세에 따라서 더 강하게 오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쇼커버가 더 많이 나온 걸로 보여져서 미국이 좀 더 많이 올랐고요. 국내 시장은 코스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다음 주면 이게 0이 아니라 플러스 1로도 바뀔 수도 있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습이 발견되면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공격적인 투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상승 트렌드를 탔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 오늘 무려 59원이 내렸습니다.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 가격과 자산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하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쯤에서 그럼 환율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환율 모습이 이게 제가 일간 단위에서는 이미 하락이 완전히 상승 추세를 깨고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간 단위에서도 한 번도 깨지 않던 20선을 강하게 이탈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 기울기도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다음 주까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주봉이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환율의 상승 흐름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거는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긍정적인 거를 마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하는 지수 반대로 투자하는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인데 ETF죠. 보시면 작년 8월 달에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해서 한 번도 20주선을 깨지 않고 쭉 올라오던 게 오늘 보세요.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이 하락 각도도 처음으로 꺾였어요. 뭐냐? 하락의 추세가 끝나간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솔직히 보는 것보다 이런 시장의 흐름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의 흐름을 일단은 살펴보면 아까 이제 살펴봤고요. 살펴보고 왔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하고 선물에서 엄청 샀어요. 코스피는 끝까지 샀고 선물은 5천억 가까이 사다가 장 막판에
다 팔고 4천억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엄청 샀죠. 그래서 합계 4,800억을 샀다. 그래서 주식은 베팅을 하지만 환율은 선물은 또 약간 선물은 주식과 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약간 얘네들이 해지하는 형태로 그렇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코스피, 선물, 코스닥 다 엄청나게 샀죠. 1조 9천억 원어치나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기금도 바스켓을 더 채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분위기가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 2,500개 종목 중에 무려 2,060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82%가 오른 거고요. 종목 중에 테마를 살펴보면 인터넷 관련해서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 TV가 올랐고요. 아프리카 TV는 이미 추세가 형성돼 있고 카카오, 네이버는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저는 이제 주봉상의 추세가 찐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항공주 올랐습니다. 제주항공,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 다음에 한국공항까지 올랐는데 이 중에서 대한항공은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한국공항도 조금씩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게임 테마가 이제 주도 테마로 부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NC소프트를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크래프톤이 더 강하게 올랐고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크래프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늘 4.1%나 오르면서 PSK, 유진테크, 한솔케미칼, 심텍 모두 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로 상승을 했고요. 원자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테마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BHI, 대창솔루션, 두산 에너빌러티, 한전기술이 상승을 했습니다. 카지노도 요즘 흐름이 좋은데요.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이 중에서 롯데관광개발은 너무 재무적인 적자가 많고 오늘 쇼커버로 좀 많이 오른 걸로 보이는데 파라다이스나 GKL이 이미 턴 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시장의 힘이 어디 있는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과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1 삼성전자가 4.1% 오르는 구경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제 하락을 했지만 제가 어제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실 어제 삼성전자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를 해가지고 좀 좋은 수익을 보고 있고요.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카카오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크게 오르면서 또 쇼커버가 나오면서 더더욱 많이 올랐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인버스 곱하기 2 하락에 베팅하는 게 무려 8%나 내렸고 하락의 종말을 뜻하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이버도 10% 올랐고요. 금양이 이제 결국에는 폭탄 떠넘기기 제가 얘기했던 대한민국 최고 작전 대회 1위 금양 2위 지금 양지사 3위가 제가 계속 기억이 안 났었는데 경동인베스트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끌려 내려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 괜히 현혹돼 가지고 귀중한 투자금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를 따라가는데 SK 하이닉스를 살 바에는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페이 상한가, 미래 나노텍도 둘째가라면 서럽죠. 아까 여기 대표 작전주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작전 테마를 잘 만들었죠. 양극재, 음극재 회사를 다 인수했어. 걔네들이 얼마나 실적을 낼지 모르지만 이런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LNF도 예, 어제 1% 빠졌을 때 이런 종목은 좀 사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4% 올랐고요. 엔솔도 3% 올랐고 계속 쉬어가던 LG이노텍이 11%로 강하게 올라서 아직 추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덜 오른 종목 중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가 주간 단위 추세가 형성되면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말씀드린 거는 빼고 세우글로벌이 어제도 강했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잡테마 네옴시티의 뭐 사우디 관련 회사하고 연결된 그런 잡스러운 테마들이 몇 개 있죠. 세우글로벌도 그렇고 핀텔도 그렇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 원익 큐브 뭐 이런 데들이 좀 잡테마에 속하는 애들인데 어쨌든 강하게 가고 있고요. 모비데이즈는 광고 플랫폼 회사인데 이거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재미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요. BHI가 원자력 관련해서 22% 올랐고요. 카뱅이 20%, 크래프톤 18%, 한국선제가 금속 그 철선 관련한 종목인데 끼가 있는 종목이죠. 18% 올라서 좀 지켜볼 만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FNF 홀딩스가 어제에 이어서 17%, 대성창투도 게임 관련한 자회사 실적 호조로 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상승 종목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상승한 종목은 상승한 종목 중에 더 크게 오를 만한 찐 추세주는 34종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핀텔입니다. 핀텔이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인공지능 영상 분석으로 뭐 대표가 사우디에서 일했고 뭐 이런 잡스러운 네옴시티 뒷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거래대금도 1,700억 그리고 사업 내용들 자체는 좋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 후발 테마로서 핀텔을 좀 볼만하고 같은 내용으로 원익큐브도 뭐 사우디 관련 회사하고 거래한 내역들 뭐 이런 걸로 그 이름이 뭐였죠? 뭐 사닉인가요? 뭐 어쨌든 사빅이란 회사하고 관계된 회사들 원익큐브, 핀텔, 코스메카 코리아 등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선제는 이제 철선 관련한 금속 이런 뭐 와이어 선 같은 쪽인데 어쨌든 도시를 건설할 때 필요한 내용이어서 오르고 있는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죠. 그리고 한참 쉬었다가 지금 비로소 뒤늦게 좀 출발을 해서 거래대금이 690억 나왔는데 시가총액은 1260억이고 이렇게 끼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이 상승 거래량인데 상승 거래량만 보이고 큰 하락 거래량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털어먹은 게 없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시키면서 출발시키려는 모습이어서 아마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철강주나 뭐 소재 같은 종목들도 뭐 우크라 재건, 네옴시티 기다리고 있는 테마들이 많아서 충분히 엮어 볼 만한 하다고 생각하고요. 원익큐브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940억이고 실적이 있는 보기 드문 그런 테마주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2번 나왔고 좀 쉬어갈 때 공략해 볼 만하고요. 제가 보는 네옴시티의 정말 진짜 수혜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플랜트 발전 설비나 플랜트 시설을 다 시공하는 그야말로 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도로를 닦는다든지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 5조 2천억인데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고 정말 실체가 있는 회사고 주간 단위로 봐도 완연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월간 단위로도 이제 뭐 앞에 완전히 오래된 매물까지는 아니어도 최근에 2015년부터라고 봤을 때는 전고점을 이제 곧 탈환할 수 있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28,500원을 넘게 되면 완전히 전고점이 몇 년간의 고점이 뚫리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빈쌀만이 오면은 이재용 만날 거잖아요. 삼성물산 이 두 종목이 결국에는 압축됐다가 추세가 완전히 예쁘게 돌아섰죠.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휴스틸 같이 시가총액 2,400억인데 분기에 막 영업이익 700억씩 내는, 당기순이익 500억씩 내는 이런 찐 실적주가 결국에는 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부각을 받을 때 이런 실적이 뒷받침된 애들이 또 크게 한번 지난번처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크래프톤을 이제 눈여겨 안 보고 있었는데 오늘 18% 강하게 상승하면서 나도 이제 갈 거야. NC소프트 너만 가냐? 나도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올라타려고 하는데 아직 추세는 형성이 안 됐죠. 지켜보면 NC소프트처럼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가총액 11조고 한 7천억 정도 벌어들이는 7천억, 8천억 정도 벌어들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감당할 만큼 내려와 있어서 크래프톤 게임즈 중에서 NC소프트와 더불어서 볼만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게임즈 중에 하나씩 볼게요. 대성창투도 대성창투가 투자한 회사가 게임 순위 뭐 2등 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하자면 게임즈와 같이 엮여서 16% 상승을 했고요. 주간 단위 추세를 보면 추세도 괜찮은 모습이어서 대성창투 한번 시가총액 1270억이니까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제가 1등 종목으로 NC소프트를 말씀드렸고 저도 일부 투자를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13%나 날아가네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고 이때 추세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호재가 터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NC소프트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오늘 탄력까지 받아서 이렇게 13%가 오르는, 그러니까 추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정말 투자로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고 저는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위주 같은 경우는 게임즈 중에서 가장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8,700억, 당기순이익 한 500억 정도 있는 실적이 있는 게임주로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완전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전에 있네요. 그 전에 있지만 2012년 이후 10년간의 고점을 이제 곧 도달할 만큼 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고점을 탈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더 강하게 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제 말씀드렸던 FNF 같은 경우는 FNF는 6조가 넘어서 FNF 홀딩스가 조금 더 가볍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좀 잠잠해지면 투자할 만하고요. 또 의류 종목 중에 뭐 해외 직구가 아니라 해외 역직구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는 실리콘2가 한번 멋지게 6,800원까지 해먹고 2,000원을 깼다가 지금 이제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좀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많이 이렇게 아마 세력이 다 털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꿈틀꿈틀 하다가 또 한 번 올려가지고 털어먹겠죠.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삼아 한번 볼만한데 시가총액 1,300억이고 어쨌든 실적이 있는 회사라 그런 점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완전 잡주는 아닌 거죠.
PSK가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2,600억인데 700억을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저평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다 하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저평가인 종목이라 오늘 그냥 삼성전자 4% 오를 때 15%가 이게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 15%가 휑하니 오르면서 20주선 위에 올라탔는데 아직은 이제 하락 기울기가 돌아와야 돼서 조금 흥분된 게 가라앉았을 때 볼만하고요.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실적이 동반된 찐 반도체 테스트 장비주고 오늘 거래량도 평소보다 많이 나왔네요. 이런 애들이 흥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기다리면. 근데 흥분이 안 가라앉고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보내주시고 다른 종목 유진테크나 뭐 뉴프렉스 같은 종목을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유진테크나 실적이 동반된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뉴프렉스 기판 관련 종목이죠. 심텍 이런 종목들. 심텍은 또 굉장히 잠잠하죠. 예. 항상 이 실적에 비해서 잠잠하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뉴프렉스나 심텍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여행, 항공 관련해서 파라다이스, 예. GK의 파라다이스 다 괜찮습니다. 파라다이스 이제 흑자 전환의 모습으로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1조 5천억이고 내년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나오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GKL 다 괜찮고요. 나는 좀 아주 싼 거를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대한항공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하는 모습이어서 한 30%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제 20주선 위에 올라섰고 꼬부라진 모습을 위로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한항공 상승 여력 많고요. 나는 더 저평가된 거를 찾고 싶다. 정말 바닥에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요. 3억 6천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있다. 왜냐 이게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은 공항에 관련된 화물을 뭐 내리고 싣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기내식 같은 종목 일들 공항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여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세요. 주봉 단위로 이제 딱 돌아서고 올라섰죠. 이제 앞으로 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셀트리온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이미 추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주 비임상 CRO 그러니까 임상 관련된 동물 임상 관련된 종목인데 3,000원부터 44,000원까지 무자비하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들 보이죠? 털어 먹을 만큼 털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한바탕 더 하려고 노터스가 이제 시동을 걸고 있죠. 나 좀 봐줘. 상한가 나 좀 봐달라는 거죠. 상한가 다음날 또 윗꼬리 달면서 조금 또 일부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종가가 딱 상한가 위에 상한가가 5,770원이고 오늘 5,840원 그러니까 70원 높게 딱 그렇게 관리하고 다음 주가 좀 기대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좀 반짝반짝하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리콘2나 노터스 같은 종목도 재미삼아 해볼만 하고요. 미래 나노텍을 지금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5,000원부터 25,000원까지 5배가 한 번에 한 3개월 만에 올랐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7,300억까지 갔는데 아직 실적은 별거 없어요. 근데 뭐죠? 실적은 그닥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양극재 회사를 인수했다. 음극재 회사를 인수했다.
근데 그들의 기술력이나 매출이 언제 가시화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2차 전지 소재 동박 관련해서 SKC가 하염없이 내리기만 했습니다. 아직 주간 단위 추세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밑에 보면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이중 쌍바닥 모습을 보이고 MACD 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SKC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다. 조금 한 요 정도 60선까지라도 가라앉았을 때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 전해핵 관련해 가지고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기업도 오른 게 없죠. 21선 아주 예쁜 쌍바닥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의 흐름도 돌리고 바로 위에 왔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2차 전지 2차 전지 하는데 나는 없어 이러신 분들은 SKC나 동아기업,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캠트로스, 전해액 관련 회사고 시가총액 2,4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캠트로스도 21선 쌍바닥 모습에 21선은 쌍바닥 모습에 주봉까지도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한 3개 정도 괜찮네요. 또 나는 그런 거보다 진짜 대장을 사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좀 쉬었으니까 15만원 13만원대에서 11만원대까지 조금 쉬었으니까 에코프로 BM을 해보겠다. 그러면 프로 BM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LNF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싼 거 원하시는 분들은 SKC, 동아기업, 캠트로스가 좋고요. 몰라 나는 무조건 명품이 좋아 비싸도 그런 분들은 에코프로 BM, LNF. 그다음 모비데이지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광고 플랫폼 관련 회사인데 주구장창 스펙 상장한 다음에 내리기만 하다가 현재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 되는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강하게 한번 올랐다가 다음날 빠지고 또 쭉 빠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뭔가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언급한 이유가 이게 좀 품절주의 좀 모습이 있어요. 유통 비율이 2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지사 저리 가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좋은 거는 어쨌든 실적이 있는 회사잖아요. 양지사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아주 자극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실리콘2, 그 다음에 노터스, 모비데이즈 이런 애들은 좀 자극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좀 약간 가끔은 그런 자극적인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에코프로 HN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에서 분사된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이 8천억이고 연간 실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못 되는 게 아쉬운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추세를 돌려 세웠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이고요. 또 이제 저평가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나아이, 지역 화폐,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 이런 거 관련 종목인데 정말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러다 한번 휙 올라가면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시가총액 2,600억인데 돈 잘 벌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바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고요. LG 이노텍도 바닥을 만들다가 갑자기 11% 훅 날라갔잖아요. 그렇듯이 코나아이도 그럴 수 있는 오늘 이미 13% 올랐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요. LG 이노텍도 지켜보다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급할 거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20주 선이 다시 이렇게 그 위에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확인된 다음에 사면 훨씬 안전하다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풍산 같은 종목은 21선 쌍바닥, 동 관련된 구리 관련된 종목인데 구리보다 탄약 관련해 갖고 탄약을 어마어마하게 썼기 때문에 또 보충을 하려고 하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동유럽 쪽에 이런 데 수요들이 많게 되면 본격적으로 뭐 풍산의 탄약들이 공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 8,300억인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2천억씩 나오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도 2천억 이상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여력도 있어 보이고요. 장기 소외주인 5G 관련주 HFR이 이렇게 높은 21선 쌍바닥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상승하려는, 변동성이지만 상승하려는 모습이고,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4,200억이고 영업이익 500억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5G가 엄청 고평가된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저평가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고, 시가총액 2,400억이고 적자를 보는 회사는 아니네요. 그리고 주간 단위 흐름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LED 헤드라이트 관련한 SL이 이중 쌍바닥 만들면서 주간 단위 흐름도 양호하고요. 시총이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2,600억.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죠.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 리뷰와 환율, 또 인버스 곱하기 2 종목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난 점 등을 말씀드렸고요. 또 34개 종목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오를 만한 종목을 설명드렸으니까 투자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